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모피디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소비자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핸드폰 업에 종사하고 계신 사장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제가 이 영상의 타이틀은 내년 1월에 출시할 갤럭시 S21의 판매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핸드폰 판매에 있어서 비상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단통법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영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으니 미리 대비를 하자라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통신기기 소매업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하라고 해서 소비자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단말기를 현금 판매할 때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개통일을 포함해서 5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바로 가산세가 붙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세법이 도대체 지금 우리 핸드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 완납으로 핸드폰을 구매할 경우입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팔아서 리베이트를 40만원을 받고 판매처의 마진을 10만원을 남기고 남은 30만원을 고객에게 기기값 할인으로 혜택을 적용한다면 고객은 원래라면은 100만원을 전부 다 판매처에게 지급을 해야 영원으로 완납 개통이 되는데 100만원에서 30만원이 빠진 70만원만 판매처에다 지불을 하고 100만원짜리를 완납, 즉 영원으로 개통하게 되면서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판매처는 정산을 할 때 대리점에 100만원 완납 개통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대리점에 주고 리베이트 4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주고받는 걸 상계를 해서 100만원에서 40만원을 뺀 60만원만 대리점에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고객한테 7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정산할 때 대리점에 60만원을 주게 된다면 현금으로 10만원이 남게 되겠죠. 이 현금 10만원이 판매처의 마진인 겁니다. 특히나 오프라인 성지들은 대부분 현금 완납이기 때문에 마진이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남게 되어서 납세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진은 이렇게 현금으로 남고 오히려 매출이 아닌 매입 계산서만 쌓여서 환급도 받게 됩니다. 매출로 세금 계산을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성지들은 이런 세금의 이점까지 할인 혜택에 녹여서 할인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성지가 할인이 가장 큰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단말기 현금 판매를 할 때 현금 영수증을 의무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 똑같이 100만원짜리를 완납으로 판매를 했을 때 100만원으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상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리베이트인 40만원의 매출도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 140만원의 매출이 잡히게 되고 10%인 14만원의 부가세가 잡히게 됩니다. 추가로 소득세나 법인세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겠죠. 납세를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환급을 받다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고객이 30만원은 지원을 받아서 70만원만 냈는데 왜 100만원을 현금 영수증으로 해줘야 되는지, 여기서 바로 단통법이 문제가 됩니다. 100만원이 아닌 70만원만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게 된다면 30만원을 단통법을 어기고 초과 지원했다고 스스로 증빙자료를 고객에게 주게 되는 셈입니다. 거의 완납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보게 되는 게 맞습니다. 가격이 비싸면 그곳은 더 이상 성지가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된 사안들입니다. 이 대처 방안으로 다들 그럼 할부로 팔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 곳에 확인을 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부로 판매를 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할부 판매를 위주로 하는 저와 같은 온라인 판매처들도 추가로 해당이 되겠죠. 자, 아까와 똑같은 예시지만 할부로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팔아서 4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고객 혜택으로 기기값 중에 30만원을 부분 선납을 잡아주고 남은 70만원을 할부로 개통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할부 개통의 정산은 받을 리베이트인 40만원에서 고객에게 선납으로 혜택을 준 30만원을 뺀 10만원만 받게 됩니다. 10만원만 매출 계산이 되고 그 10만원의 10%인 부가세 만원만 세금 계산을 하게 되는 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부분 선납이 합법적으로 고객에게 당당하게 혜택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역시 단통법 때문입니다. 기기값에서 30만원을 부분 선납을 잡아서 혜택을 적용하고 남은 70만원을 할부 개통해주는 것은 전산 시스템이나 법적
전체적으로는 고객이 직접 30만 원을 부분 선납을 한 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통을 하면서 고객이 선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판매처가 30만 원을 대납을 해주면서 고객 혜택용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이 30만 원 부분 선납으로 혜택을 준 것은 판매처의 돈으로 고객에게 혜택을 적용한 거지만 시스템상으로는 고객이 직접 30만 원을 낸 것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마찬가지로 끊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또 마찬가지로 지금은 만 원의 부가세만 나왔던 것이 30만 원 현금 영수증 매출에 대한 3만 원, 그리고 리베이트 40만 원 매출에 대한 4만 원의 세금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만 원에서 7만 원이 된 거죠. 이것도 단순 부가세만 계산한 것이고 소득세나 법인세까지 적용을 한다면 거의 10배 가까이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선납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 선납으로 혜택을 적용하는 건 고객이 내는 것을 대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바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요 대리점이나 주요 판매처들도 부분 선납 또한 현금 영수증 의무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혜택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다들 그래 그럼 내년에는 전부 다 사은품으로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법 변경 공지가 내려오고 나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후에 바로 지금과 같은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현금 과다 지원금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다가 이게 진짜 제 기억상으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다 사은품 관련해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정확한 건 내년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핸드폰이 아무리 잘 나와도 싸게 팔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판매 실적이 많지 않을 겁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는 단통법에 세법까지 바뀌어서 이렇게 현금 완납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힘든 핸드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부로 개통을 하게 될 텐데요. 통신사에서 할부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되면 할부이자는 연이자 5.9%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피디였습니다. 안녕!